일단 결론은 자 요거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이거 뭐 다 외우고 있지 근데 복잡한 거 아니죠. 중3 때 봤던 거야. 중3 때 봤던 거야. G 8만 G로 바꾼 거야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요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 봐래. 여기 질량이 있는데 질량 kg짜리 물체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확실한 거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요거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몇 뉴턴이야? 일단 20뉴턴이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확실한 게 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얼마의 힘이 필요한 건 맞아? 20뉴턴의 힘이 필요한 건 맞지 얘들아. 그러면 20뉴턴을 주면 얘가 받는 R자 힘은 그때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근데 20뉴턴 최소한이 20이라는 거고 더 큰 힘 줘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근데 더 큰 힘을 주면 이제 얘가 받는 R자 힘은 어디로? 위로 생기게 되면서 얘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속되면서 올라가게 되겠지. 어쨌거나 더 큰 힘 줘도 올라가는 거 맞지? 그래서 그냥 일단 줬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줬냐? 선생님이 위로 이 친구에게 한 50뉴턴의 힘을 줬다는 거야. 그래도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렇게 해서 50뉴턴의 힘을 쫙 유지하면서 이 물체를 들어 올렸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몇 미터까지 들어 올렸는지 봤더니 간단하게 할게요. 10m까지 들어 올렸던 거야. 10m까지. 그럼 10m까지 들어 올렸던 그 순간까지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여기 뭐예요?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다시 철수가 한 일은 당연히 철수는 몇 뉴턴의 힘으로 철수가 준 힘은 50뉴턴 팩트잖아. 그래서 철수는 50뉴턴의 힘으로 어쨌든 힘의 방향으로 맞죠? 힘의 방향으로 어쨌든 몇 미터? 10미터. 확실하네요. 철수가 한 일은 50뉴턴 힘으로 몇 미터? 10미터 이동시키는 일을 한 거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얼마라고 해야 돼? 500줄에 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니?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따져보자는 거지 얘들아. 맞니? 좀 따져보겠다고. 50뉴턴의 힘을 준 건 맞는데 그 50뉴턴 중에서 엄밀히 얘기해보니 사실상 몇 뉴턴만큼은 10뉴턴만큼은 이 물체에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뭐에 대하여? 중력에 대해서 줘버린 힘이거든. 맞나요? 그래서 지금 20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이동시킨 거는 10미터 이동시키는 이 일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다? 그렇지. 얘에게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에 대해서 소진한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뭐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러분 알겠죠? 됐나요? 중력에 대한 일이고 그 다음 나머지 또 몇 뉴턴? 50 중에서 20만큼은 중력에 대해서 소진한 거잖아. 나머지 몇 뉴턴? 그렇지. 30뉴턴의 힘은 바로 얘가 받는 무슨 힘이 되니?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30뉴턴만큼의 힘이 한 일은 뭐가 한 일? R자 힘이 R 힘이 한 이거야. 30뉴턴의 힘으로 10m만큼은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중력에 대한 일은 몇 줄? 200줄을 한 거고 됐나요? R자 힘이 한 일은 몇 줄을 한 거야? 300줄을 한 거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몇 줄을 한 게 맞아? 500줄의 일을 한 거 맞지 얘들아. 맞니? 근데 다시 한번 따지면 중력에 대한 일은 200줄인데 실제로 바로 이 물체 요 높이에서의 무슨 에너지가?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몇 줄? 200줄이거든요. 알겠죠? mgh 대입 가능하죠? mg가 얼마? 20. h가 얼마? 10. 맞니? 요 높이에서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몇 줄이다? 200줄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이거. 됐나요? 그죠? 그리고 중력 말고 이제 뭐? R자 힘이 한 일 있죠? 몇 줄? 300줄. 아까 얘기는 했거든 선생님이. R자 힘이 한 일은 무조건 무슨 에너지가 될 거다?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운동 에너지다 이거야. 아니면 여러분 요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잠깐만 생각해 보자. 알겠죠? 여기 봐봐. 얘가 받는 R자 힘이 위로 얼마? 30뉴턴이지. 근데 질량이 얼마짜리야? 2짜리야. 그럼 너네 가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 얼마죠? 가속도에는 n분의 R'F. 그렇지. 가속도가 15인 거 나오죠. 처음 속도 얼마야? 가만히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 0이죠. 여기 지날 때 속도를 V라고 할게요. 나중 속도는 V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얼마야? 10m. 이동거리 S는 10m야. 맞아? 그리고 나중 속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니? 나중 속도 뭐야? A, V0, S, V. T만 없네? 뭐 쓰고 싶어? 그렇지. EAS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A가 얼마? 15 곱하기 S가 얼마? 10는 V제곱 마이너스 V0인데 할 필요 없고 그럼 V 됐고 V제곱이 얼마야? V제곱이 300이지. 됐나요? 제곱값이 얼마라고? 300이라고. 여기 지날 때 운동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운동에너지는
그렇지. 맞아.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2 곱하기 V의 제곱값이 이미 얼마라고? 300이라고. 여기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얼마? 300줄이죠.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거고 일단 알겠죠? 무슨 힘이 한 1? 알짜 힘이 한 1이 반드시 그 친구의 무슨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운동 에너지. 자, 그리고 요거 기억나죠?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뭐 한 거? 더한 걸 우리는 바로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물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가 되네요. 결국 이 물체는 봐라. 받은 일이 총 몇 줄이야? 철수로부터 받은 일이 500줄이지 얘들아. 맞니? 외부로부터 받은 일만큼 자신의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외부로부터 받은 뭐만큼?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 됐니? 근데 만약인데 여러분 수평에서 밀고 가는 일을 받았다면 그때는 무슨 에너지가 늘어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 받은 일만큼 자신의 무슨 에너지만 증가하겠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들어 올라가는데 등속으로 올라간다면 무슨 에너지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때 한해서는 결국 받은 일이 위치 에너지 증가가 되는 거지. 근데 언제나 통하는 말은 뭐다 이거야? 받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어떤 물체가 일을 했다. 그러면 한 일만큼 자신의 무슨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물론 높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도 무슨 에너지만 감소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만 감소하는 거고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문제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꼭 기억해야 될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중력에 대한 일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위치 에너지.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요게 핵심이야 일단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거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요거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물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놓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놨다. 그럼 놓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놓았다는 것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처음 그냥 놓는 거니까 속력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요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 0에서 시작하겠지.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면 0이죠. 근데 또 위치 에너지는 하면 몰라요. 하여튼 쌤 마음대로 그냥 100줄이다 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야? 당연히 100줄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쭉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떨어지다가 어떤 임의의 높이를 지날 때 라는 거거든요. 그치? 임의의 높이를 지날 때 얘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70줄이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얼마 감소한 거야? 30줄 감소한 거지 얘들아. 맞나요? 그럼 30줄 감소한 것만큼 뭐가 늘어나야 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야 돼. 근데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잘 봐라.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뭐야 이거 그냥 놨잖아. 그럼 누가 지금 얘를 당기고 있는 거야? 중력이 얘를 당기는 거야. 뭐죠? G죠. 그럼 이 중력 잘 들어봐. 요 중력이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 중력 자체가 얘가 받는 무슨 힘이야? 알짜 힘인 거야. 그러니까 이 mg라는 힘으로 h1만큼 이동시키는 이 일이 무슨 힘이 한 일인 거야? 얘가 받는 알짜 힘이 한 일인 거야. 맞아? 알짜 힘이 한 일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맞나요? 이해했니? 그럼 실제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뭐니? H1만큼의 위치가 뭐 된 거야? 감소한 거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H1이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이 친구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mgh1이야. 왜? 이게 무슨 힘이 한 일이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이 그대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뭐라고? mgh1이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뭐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라고. 이게 당연한 거야 사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냥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식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사실은 그냥 굳이 하자면 다 알잖아요. 70 맞니? 그럼 또 그냥 바로 얼마 쓸 거야 어차피. 30 쓰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준 것만큼 얘가 늘기 때문에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나?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증가해 또. 그때는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느려지잖아.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뭐가 감소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하여튼간에 결과적으로 둘을 더한 값인 뭐는?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성립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야지. 여기에 공기 저항이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얘가 받는 무슨 힘이 안 돼. 알자 힘이 안 되는 거야. 얘가 받는 알자는 mg에서 공기 저항력만큼을 뭐 한 거? 뺀 거야. 알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알자 힘의 한 일이 mgh1보다 어때? 작아요.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보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더한 값은 줄어요.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고요. 됐나요? 뭐 하여튼 공기 저항 없으면 성립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됐지?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바로 설명 이어서 갈게요.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먼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용수철에 대한 성질을 조금 하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용수철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거야 여러분.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또는 압축되는 거, 이걸 용수철의 이제 우리는 늘어난 길이 또는 압축된 길이 변형 길이라고 합니다. 그치? 용수철의 이 변형 길이는 당연히 용수철의 변형 길이가 길면 길수록 되돌아가려는 뭐도 탄성력도 커진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고무줄 알죠? 고무줄 조금 당겼을 때는 별로 안 좋은데 많이 당기면 이제 하잖아 얘들아. 그치? 당연하다 이거지. 변형 길이하고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변형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변형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같다는 아니지. 변형 길이가 1m면 1N이야? 그거 뭐마다 다 달라. 용수철마다 다르겠지 얘들아. 용철이 좀 느슨한 것도 있을 거고 맞니? 좀 탱탱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좀 느슨한 거는 뭐 많이 늘려도 힘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뭐 자동차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거 그런 용철은 조금만 변형해도 되돌아가는 건 엄청 세겠죠. 한마디로 비례한다는 것이 는은 아니란 말이야. 왜? 용철마다 다를 거니까. 그럼 이거 는이 되려면 그렇지. 비례한다라는 게 등무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례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같으면 용수철마다 다른 그 고유한 어떤 상수가 있겠지. 맞나? 그걸 말 그대로 우리는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또는 탄성계수라고도 해. 그렇죠? 그리고 이 탄성력은 변형을 시켰을 때 변형 방향과 어떤 방향이야? 그렇지. 반대 방향이거든요. 맞나요? 당기면 저쪽으로. 이걸 압축해놨으면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로 아래쪽으로. 알겠지? 언제나 변형 방향의 반대. 되돌아가려는 의미니까. 그래서 변형 방향 반대다라는 의미로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냥 뭐 훅의 법칙이라고 해. 알겠지? 법칙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하고 탄성력은 그냥 변형 뭐에? 길이에 비례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 일단 알겠죠? 그리고 K 값의 의미도 조금 더 전달을 할게요. 자 봐라. 여기 용철이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도 용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강한 용수철 같아요. 느낌이. 그치? 여기 두 가지 용철이 있다고. 용철 A랑 용철 B가 있는데 그리고 이 용철 상수는 말 그대로 용수철마다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용수철의 용철 상수를 KA라고 하고 요 용수철의 용철 상수를 KB라고 합시다. 그리고 쌤이 바로 쓸게요. 이 용철의 용철 상수가 만약에 이 단위를 잘 보라고. 그 다음에 이 용철의 용철 상수는 알겠죠? 용철마다 다른 값이거든. 얘의 용철 상수는 미터.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지. 그치? 이 용철 설명을 할게요. 이 용철은 이런 뜻이라고. 이 용철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몇 미터 1 변형시키는데 몇 뉴턴의 힘이 2뉴턴의 힘이 필요한 그런 용수철이야를 설명하는 게 용철 상수라고. 그럼 얘는 똑같은 1m 변형하는데 얘는 몇 뉴턴? 8뉴턴의 힘이 필요한 그런 용철이야. 굉장히 팽팽한 용철이라는 거지 얘들아. 이해했나요? 그게 용철 상수라고. 그럼 또 봐라. 그런데 쌤이 이 용철을 갖다가 여기서 싹 잡아당겨서 길이를 늘렸는데 한 3m 늘렸다고. 야, 그럼 얘 지금 3m 변형시키려면 지금 힘이 얼마 필요하겠냐? 6뉴턴이 필요한 거지. 맞나요? 얘는 그렇다는 거지. 맞나요? 근데 얘도 똑같이 쌤이 3m를 변형했다고. 얘는 몇 뉴턴이 필요하겠냐? 24뉴턴.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당연하다라는 거지. 왜냐면 용철 상수 자체가 1m 변형하는데 얼마 힘이 필요한 용철이야. 그래서 몇 미터 변형시켰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용철 상수랑 뭐를 곱한 거? 변형 길이를 곱한 게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지? 탄성력이 된다는 거지.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 이해했죠? 용철 상수의 의미.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하다면 일단 요 그래프는 납득이 될 거란 말이지. 뭐냐? 여기를 변형 길이라고 하고 Y축을 탄성력이라고 했을 때 됐나요? 탄성력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변형 길이가 없으면 변형 안 시켰으면 되돌아갈 탄성력도 없겠지. 그래서 변형 길이가 0일 때 탄성력은 당연히 0인 거고 당연히 어디서 시작? 원점에 시작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변형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성력도 뭐돼? 커져야 되거든. 깔끔하게 뭐하는 그래프다?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또 어떤 용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죠? 그래프 나오면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 뭐 아니면 뭐 기울기 아니면 뭐 넓이 의미 부여해주라고.
그럼 기울기 딱 하는 순간 뭐분의 뭐야? x분의 F고 그럼 넘어가 X분의 F는 뭐야? K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용수철 상수라는 거지 얘들아. 맞나요? 그러면 그래프 아래 아까로 치면 이거지. 얘가 뭐 A쯤이면 얘가 B쯤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은 길이 들리는데 얘는 한 2N이면 얘는 8N 정도 됐나요? 느낌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아래 넓이는 뭐야? 한번 의미부여 한번 해보자. 넓이는 언제나 x랑 y를 오히려 뭐 한 값? 곱한 값이라고 했거든요. 맞니? 지금 곱해보니 변형 길이 요거는 탄성력, 즉 힘이죠. 그 다음 이거는 변형 길이죠. 단위만 놓고 보면 뉴턴, 미터죠. 아까 몇 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이동시키냐? 뉴턴, 미터, 줄이죠. 맞니? 이거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뭐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1이다 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저장된 탄성 에너지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자 용철이 있다. 용철이 이렇게 있는데 싹 있고 여기 물체 딱 있는데 봤더니 요거를 갖다 쌤이 압축을 시켰는데 여기까지 압축을 시켰다 이거지. 여기까지 압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됐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 봤더니 요 길이가 한 2m야. 알겠지? 요게 변형 길이 말하는 거죠. 변형 길이가 2m.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누를 때 필요한 힘이 있을 건데, 당연히 되돌아가려는 뭐만큼의 힘이 필요한 거야? 탄성력만큼의 힘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탄성력이 얼마야? 0이죠. 변형 길이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0이지만, 이게 압축을 하면 할수록 변형이 되면 될수록 탄성력도 어떻게 돼? 정비례해서 커지지, 얘들아. 맞나요? 그래서 이게 커진단 말이야. 커지다. 마지막 순간에 쌤이 20N의 힘이 딱 필요한 거야, 지금. 맞니? 그러니까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이거 무게가 20N, 이거를 만약에 쌤이 2m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몇 N의 힘으로? 20N의 힘으로 2m 몇 줄? 40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20N이 아니야. 처음에는 얼마였다가 0에 시에서 계속 커지다 마지막에 20이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 20 곱하기 2m 하기에는 왠지 오바 측정된 느낌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사실 바로 요거를 마지막 탄성력 요걸 F라고 하고 요게 변형 길인데 요걸 압축하면서 해준 어쨌든 얼마의 힘으로 얼만큼 밀고 가는 뭐를 해? 2를 해주잖아. 그 해준 1이 저장된 무슨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건데 그걸 20 곱하기 2라고 하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차피 어떻게 증가했어?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딱 무슨 값? 중간값은 가능해. 맞니? 그래서 20이 아니라 몇 뉴턴의 힘으로? 20N이 아니라 10N의 힘으로 얼마? 10N의 힘으로 몇 미터? 2m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F 곱하기 변형 길이 X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분의 F? 분의 F. 됐나요? 2분의 F 곱하기 X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럼 2분의 F 곱하기 X인데 어차피 F를 뭐 가지고 쓸 수 있다? 용철 상수랑 변형 길이 곱한 KX로 있겠지 얘들아. 맞나요? 그때 해준 일은 에너지는 됐나요? 2분의 F인데 2분의 뭐? KX 곱하기 뭐? X 됐나요? F 대신에 뭐 쓰자고? KX 됐나요? 2분의 KX 곱하기 X 됐죠? 뭡니까? 2분의 1 KX 제곱으로 해준 2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자 어떤 용철인데 그 용철을 얼만큼? X만큼 변형시켰을 때 그러면 변형 길이가 X였을 때 탄성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F라고 하면 탄성력 F는 F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KX를 쓸 수 있고 그리고는 요때까지 해준 뭐니까 어차피 1이니까 요때까지 그래프 뭐 아래 뭐를 구하면 된다? 넓이를 구하면 될 것이고 그럼 그 넓이는 x 곱하기 kx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인 거고 그게 저거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도 이건 중력이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에도 뭐가 있죠? 2분의 1 비슷하네. 그치? x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철이 있는데 쌤이 이 용철을 1m 당겼을 때보다 m를 변형했을 때 변형 길이가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변형 길이에 뭐가 붙어있네? 제곱이 붙어있네. 그러면 1m 당겼을 때보다 2m 당겨주면 탄성 에너지는 몇 배로 커진다? 4배로 커진다라는 거. 그치? 그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됐나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또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알겠죠? 용철이 있는데 이렇게 용철이 이렇게 있다고야. 이렇게 용철이 있고 여기에다가 물체를 하나 이렇게 쇠구슬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다. 이거 됐나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보통 평형점이라고 해서 5점이라고 한번 잡아주고,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요걸 잡고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이걸 뭐해? 놓아요. 여기까지. 자, 운동으로 잡을까요? 자,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뭔지 보자 이거지. 그럼 딱 느낌은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돼? 탁 놓는 순간 쫙 가겠지? 쫙 가다 여기서 딱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돼? 다시 압축이 싹 됐다가 또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는 당연히 물체하고 바닥 사이에 뭐가 있죠? 마찰이 있고, 용철도 막 이렇게 압축 팽창하면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막 마찰에 의한 또는 여기에 의한 열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기 때문에 원래는 점점 이 범위가 뭐되다가 줄어들다가 결국 멈춰야 되겠죠. 근데 모든 마찰은 뭐 한다 치면 무시한다 라고 치는 순간 얘는 영원히 왔다 갔다 해야 돼. 마치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똑같다 이거야. 여기서 쇠구슬을 하나 하면 놓으면 어떻게 돼? 지금 현재 무슨 에너지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고 있는 중?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중. 여기를 기준면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 지날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0이죠.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다 바뀐 거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뭘로? 위치로 바뀌어서 여기서 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운동은 얼마? 0.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가지고 있던 위치가 운동으로. 이잖아 이거. 만약 여기 위치 에너지가 100이다.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0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맞아? 그리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 다시 위치 에너지가 100.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러면서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됐지. 여기까지 똑같다 이거야. 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딱 놓는 순간 지금 현재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대치거든. 딱 놓는 순간 뭐야?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얘들아. 맞나요? 그러면서 즉 변형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얘들아. 변형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대신에 속력이 뭐 되겠니? 빨라지면서 갈 거거든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속력을 V라고 잡고,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은 변형 길이가 얼마야? 그렇지, 이게 원래 길이요. 그다음 변형 길이가 0이거든. 그 말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그러면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2분의 K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은 M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지나는 순간에 얘 무슨 에너지도 표현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도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쓰면 되죠? 2분의 1 M 뭐의 제곱? V의 제곱이라고 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던 탄성력.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요거 4개의 미지수들이 있을 거고, 요 중에서 뭐 한 3개 알려주고 하나 묻는 그런 구조인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지날 때 만약에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감소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또는 증가한 뭐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나? 그럼 얘가 여기 지날 때 아니면 여기 지날 때 속력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주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x1,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2 이런 식으로 a 됐나? 그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럼 여기 지날 때보다 여기 지날 때 분명히 뭐가? 변형 길이가 뭐 됐어? 줄어들었으니까 탄성 에너지가 뭐 됐어? 줄어들었겠지. 그럼 줄어든 탄성 에너지만큼 뭐가?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날 때 속력을 뭐 V1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날 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뭐의 제곱? V1의 제곱은 당연히 여기서 탄성 에너지에다가 여기서 탄성 에너지를 뭐 하면? 뺀 거 맞니? 그 차이만큼이 감소한 탄성 에너지만큼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될 거거든. 맞아? 그러면 감소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2 제곱에서 2분의 1 X1 제곱을 빼면 되거든. 그치? 그럼 2분의 1 K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뭐의 제곱? X2의 제곱 빼기 뭐가 된다? X1의 제곱해서 이러한 또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근원적인 걸 좀 잘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성력은 되돌아가려는 탄성력 자체는
kx로 잡고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자, 여기 지날 때 탄성력은 왼쪽, 오른쪽. 여기 있을 때 되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요 영역에 있을 때는 탄성력의 방향은 무조건 어느 쪽이야? 왼쪽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인 거야. 맞나요? 늘어나고 압축. 탄성력을 말하는 겁니다. 탄성력. 근데 이 탄성력이 이 쇠구슬이 받는 무슨 힘이야? 지금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잖아. R자임인 거야. 이 R자임. 그러면 R자임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F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되나? 마이너스 F 이렇게.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형 길이가 뭐 되죠? 줄어듭니다. 즉 탄성력의 크기는 뭐 돼? 줄어든다고. 그럼 얘가 받는 R자임의 크기가 곧 뭐 된다는 뜻이야? 줄어든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가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 여기서는 변형 길이가 0이니까 순간 R자임은 0이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쪽 딱 넘어가는 순간 R자임의 방향 어느 쪽? 오른쪽인데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R자임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리고 V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V. 일단 양 끝점에서 속도는 얼마야? 0이야. 0. 근데 어디로 힘을 받아?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 속력이 뭐 돼? 이쪽으로 빨라질 거야. 근데 빨라지는 정도는 R자임이 줄기 때문에 빨라지는 정도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요 영역 안에서는 계속 왼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 뭐 되면서 가야 돼? 빨라지면서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속력을 얘기한다면 그냥 약간 이건 수치로 해볼까? 1, 2, 3, 4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다가 요거 딱 넘어가. 근데 여기서 바로 멈추진 않고 간섭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 순간 R자임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현재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속력의 크기는 뭐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 하다가 4, 3, 2, 1 다시 여기 지날 때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그랬다 0 됐다가 다시 이때부터는 또 이쪽으로 힘 받아서 이쪽으로 뭐 되면서 가? 빨라지면서 가다가 이때 제일 빠르고 다시 뭐 되면서 가? 느려지면서 가다가 또 0. 다시 이쪽으로 아까 했던 거 이제 반복. 그렇게 영원히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는 과정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뭐랑 동일시 시켜주면 돼? R자임과 동일시 시켜주면 되고.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속력은 여기 지날 때가 가장 어떻지? 가장 빠른 거야 당연히. 알겠죠? 여기 지날 때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속력은 요때가 운동 에너지도 요때가 뭐야? 최대잖아 얘들아. 맞나요? 양 끝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 0. 그치?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속력은 여기서가 최대야. 속력은 최대인데 여기서 순간 가속도가 최대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는 얼마야 오히려? 0. 알겠죠? 이해했을까요? R자. 그치? 여기 지나는 순간 가속도는 0. 속도가 뭐? 최대. 됐니?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X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무슨 그래프 그리면? VT 그래프 그리면 알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할수록 속력이 뭐 돼야 돼?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커지고 다시 여기서 또 이쪽으로 하면 속력이 뭐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동안 여러분 속력은 커지는 거 맞지만 R자임의 크기는 뭐 돼?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뭐 돼야 돼? 감소해야 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야. 가속도 기울기의 크기는 뭐 돼야 돼? 줄어들다가 이때는 순간 기울기가 얼마? 0. 순간 가속도가 0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속도는 최대고. 그리고 요거 넘어가는 순간 R자임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버려.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값은 좀 커지는. 의미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방금 요거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요거 설명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수식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알지 얘들아? 우리가 자 뒤에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요거는 간단한 거죠. 지금 20N의 힘으로 5m 가다가 20N의 힘으로 1점 가다가 힘을 제거했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 그렇지? 20N의 힘으로 5m 밀고 가는 뭐를 해줬다? 일을 해줬다. 그러면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겠다. 맞니? 그럼 여기 지날 때 얘 운동 에너지는 몇 줄? 100줄. 그치? 그러면 100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최고점까지 가면 속력이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게 최고점이죠. 멈추고 다시 내려오겠지. 맞니? 그럼 최고점에 갔다는 것은 현재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다? 속력이 0 됐으니까 제로가 됐다라는 거지. 그럼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싹 다 뭘로 바뀌었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 돼야 된다. GH가 그러니까 MGH 즉 2 곱하기 10 곱하기 H 한 개 몇 줄? 100줄이 돼야 된다. 그래서 H는 5m에 끝내면 되고. 자 봐봐.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 상태에서 손을 뭐 한 거죠? 놓았다 이거야. 자 그럼 저걸 손을 딱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손을 놓았으니까 손을 놓은 이후부터는 따로 이 물체에게 누가 얘를 잡아 당기면서 이동시키거나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별도로 해준 일이 없다고.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 물체들 역시 외부에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거야. 아니 일도 없고 뭐 한 일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 역학적 에너지는 뭐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 돼야 된다? 보존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질량 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질량 2m짜리가 있거든. 현재 둘 사이의 높이가 얼마죠? 높이 차이가 h입니다. 근데 손을 딱 놓는 순간 얘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니? 당연히 얘가 올라가고 얘는 뭐 돼? 내려오면서 얘의 질량 2m이고 얘의 질량 n이죠. 근데 이 순간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래? 3h가 되는 순간이래. 얼마에서? h에서. h인데 같아지고 이게 3h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간 건 얼마씩이어야 돼? 2h면 되지 않니? 지금 몇 h? 여기서 봐봐 그냥. 여기서 얘가 0.5h 더 올라가고 얘가 0.5h 더 내려가면 둘의 높이 차이는 h만큼 더 차이가 나지. 맞니? 지금 이렇게 h에서 이렇게 3h가 됐다는 건 결국 4h만큼 벌어지게 된 거거든. 그럼 각각은 몇 h씩 이동하는데? 2h씩 이동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쵸? 그러면 요 과정에서 확실한 게 있죠. A는 위치 에너지라고 할게요. 위치 에너지가 뭐 됐니? 증가했고 B는 감소했지 얘들아. 근데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M 방금 몇 h만큼 이동했다고? 2h만큼 올라갔다고. 질량 m짜리가. 그럼 mg 곱하기 2h 맞아? 2mgh만큼 위치 에너지가 뭐 됐죠? 증가했죠. 근데 B는 확실하죠. 얼마만큼? 질량 2m짜리가 2h니까 몇 mgh야? 4mgh만큼 위치 에너지가 뭐 됐다? 감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만 놓고 보면 얘네들 뭐 됐네? 결과적으로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했잖아. 자 다시 얘네들을 하나의 개로 다루자는 거예요. 하나의 물체처럼 한 덩어리 취급하자고. 한 덩어리 취급하는데 세부적으로 봤더니 얘만 놓고 보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거든. 그럼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는 뭐 된 거냐고 결과적으로. 감소한 거라고. 그럼 역학조회지가 보존? 안 되지. 그치? 보존돼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뭐 돼야 돼? 증가해야 돼. 맞나요? 실제로 빨라지겠죠. 요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A가 있고 뭐가 있다? B. 두 물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위치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근데 위치 에너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나요? A도 B도.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변할 수 있지. 하지만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은 지금 같은 경우에 외부로부터 받은 일도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한 일도 없는 상태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되거든. 그래서 변화량의 총합은 언제나 0이 지금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근데 A만 놓고 봤을 때 포텐셜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mgh만큼 뭐 됐다? 증가했다는 거고요. B만 놓고 봤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mgh만큼 뭐 됐다? 감소했다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의 포텐셜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얼마야? mgh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돼야만 플러스 mgh가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야. 됐니? 즉 얘의 운동 에너지가 EMGH라는 게 아니라 얘네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EMGH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랑 얘는 따로 움직이니 같이 움직이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얘의 순간 속도랑 얘의 순간 속도는 어떻다고 크기가 같아야지 얘들아. 얘가 2m/s 얘가 2m/s 말이 안 돼. 알겠죠? 얘들은 한 덩어리 취급하기 때문에 언제나 속력이 어떻다? 같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V제곱인데 A랑 B 이런 구조물에서는 언제나 알겠죠? A와 B의 두 물체의 속력이 항상 어떻다고? 같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그냥 비례입니다. 맞니? 근데 얘들의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무조건이야. 얘 운동 에너지랑 얘 운동 에너지의 비는 언제나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얘가 10줄이면 10줄이야. 알겠죠? 얘가 5줄이면 10줄이야. 됐나?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30줄이다. 그럼 얘가 몇 줄? 10줄. 얘가 20줄 무조건이라고. 근데 방금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죠? mgh라고 했지. 근데 항상 그것은 질량의 비례 배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는 2mgh지만 그 중에 얘가 3분의 얼마? 1만큼. 얘가 나머지 3분의 2만큼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을 쓰면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mgh만큼 증가한 거고 얘는 나머지 3분의 mgh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뭐 증가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렇게. 그러면은 정리가 되죠. 맞나요? 그리고 또 얘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된 거야? A 하나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겁니다. 얼마 증가했니? 3분의 얼마지? mgH만큼 뭐 했다? 증가했지. 그럼 당연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얼만큼? 3분의 만족해야 돼. 알겠죠? mgH만큼 뭐 해야? 감소해야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됐다라고 할 수 있다? 보존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자, 제가 AB를 C로 연결하고 A를 P에 가만히 놨더니 여기가 P 놨더니 Q점을 또 지나겠죠. 등가속도 하다가 지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X. 아, 여기 적혀있네.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높이 얼만큼 이동했을 때야? H만큼 낙하했을 때잖아. 여러분 같이 가자는 H라고 써주셔야지. 됐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질량 있나? 아, 질량 구하는 거네 얘들아. 그치? 요거를 모르니까 요거를 뭐 하자 이거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다 바로 한번 가볼까? 자, B인데 방금 했던 거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P랑 뭐가 있다? K가 있다. 그치? 요렇게. 그냥 아는 대로 가자는 거지. 봐봐. 구조가 그래요. A는 어때요? 요렇게 가잖아. 높이 변화가 없어요. A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 무조건 0이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거나 한 일은 없으니까 변화량의 총합은 지금은 0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가 많고 가끔가다 힘을 외부에서 주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자, 그럼 일단 이거 무조건 0이죠. 됐지. 고민할 것도 없지. 그리고 확실하죠. 누구는? B는 위치 에너지가 뭐 됐죠? 내려가잖아 지금. 감소한 거 확실하죠? 네. 얼마 감소했냐고? 마이너스 mBGH 맞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마이너스 mBGH. 그럼 풀어내요 얘들아. 얘네들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가 돼야 돼? MB. 그렇지. 플러스 mBGH가 되셔야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에? 질량의 비례배분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 셋째 줄.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감소 여기 있나요? 있죠? 이거랑 B의 뭐? 운동의 증가량이 몇 배? 2배. 좋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2분의 뭐가 된다는 거죠? GH가 된다는 거지. 근데 요거랑 요거 뭐 한 거? 더한 게 이거 돼야 되지. 고민할 필요도 없네. 얼마야? 너무 쉬운데 2분의 뭐? GH죠. 어때요? 똑같네. 아까 얘랑 얘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움직이나. 맞아? 매 순간 얘랑 얘의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근데 운동에너지가 같대. 둘이 질량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했나요? 근데 이걸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해봤더니 뭐 이거 어쩌고저쩌 해가지고 이게 4분의 MBG가 됐다. 해봤는데 뭐 이거 바뀌겠지 숫자가. 그래서 이게 해봤더니 4분의 MBG인 거야. 됐어? 그랬다면 운동의 지비가 몇 대 몇이네? 2대 오케이. 질량비 몇 대면 2대 1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수철이지 얘들아. 용수철을 뭐 한 거야 지금? 가만히 놔둔 거 아닌가 얘들아? 가만히 놔뒀죠. 가만히 놔뒀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두 글자인 거야. 뭐 돼 있다? 정지.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요. 정지돼 있다. 그럼 알짜임이 얼마다? 0이다. 현재 용철 늘어나 있는 거 보여? 늘어나 있거든. 그러면 되돌아가려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탄성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이 탄성력이 있는데 그 탄성력은 탄성력 F는 아까 뭐라고? KX라고 했거든. 맞아? 그럼 저 용철 상수를 K라고 할 때 X가 몇 D? 3D. 알겠지? 그러면 K 곱하기 몇 D 한 거? 3D 한 게 지금 현재 무슨 력? 탄성력이고 왼쪽으로 탄성력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뭐 있어? 줄에 장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장력을 T1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랑 똑같다? 1과 똑같다. 이거 세워줘야지 얘들아. 알겠죠? 그럼 T1은 결국 얼마? KD가 되는 거지 얘들아. 됐니? 그리고 이제 뭐야? 요쪽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몇 덩어리 취급하면 돼? 한 덩어리 취급하면 결국 몇 mg? 3mg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이쪽으로도 몇 mg? 3mg면 되는 거지 얘들아. 얘 둘을 몇 덩어리 취급하면? 한 덩어리 취급하면.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3KD가 얼마다? 3G다라는 게 되고 그래서 KD는 뭐다라는 게 나와? 즉 G는 누굴까요? D는 얼마다? G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써먹어야 된다고. 두 번째 거 뭐 할 때? 해결할 때. 알겠죠? 됐나요? 나에서 D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줄 끊고 나서 AB가 얼만큼 이동했다고? B만 이동했다고 여러분. 알겠죠? 요 문제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B가 있죠? 물론 뭐도 있죠? C도 있는데 뭐를 끊어? 줄 P 끊어.
그럼 뭐만 남아있는 거야? AB만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그 과정에서 B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뭐 됐죠? B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지. 얼만큼? 얼마 이동했대? D 이동했다잖아, 얘들아. 맞나요? 그러면 뭐야? EmG 뭐? D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뭐 됐다? 증가했지, 얘들아. A는 위치 에너지 변한 거 없지.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 더 있단 말이야. EP, K. 그리고 뭐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여러분. 됐나요? 지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몇 D에서 변형 길이? 3D에서 D만큼이니까 3D에서 몇 D 된 거야? 2D 된 거야, 지금 변형 길이가. 왜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 얘들아. 3D만큼.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얼만큼 이동했니? D만큼. 용철의 입장에서 보면 3D 변형 길이에서 지금 몇 D가 된 거야? 2D가 된 거지. 그러면 용수철에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의 일부가 뭔가 줄어든 것 같아요. 맞나요? 그지? 얼마 줄어들었냐라고 물으면 탄성 에너지 자체가 얼마 줄었냐고. 2분의 1 뭐죠? K. 맞니? K. 3D 제곱한 거에서 2분의 1 K 몇 D 제곱한 거? 2D 제곱한 걸 뭐야 해? 빼야지, 얘들아. 그만큼 탄성 에너지가 뭐 됐다? 줄었다 이 뜻인 거야. 3D일 때 미처럼 그런 건데요. 3D의 뭐 제곱에서 2분의 1 K 뭐 2D의 제곱을 빼면 줄어든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돼? 탄성 에너지가 되겠지. 맞나요? 즉 2분의 1 9D 제곱 빼기 몇 D 제곱? 4D 2D 제곱이니까 그렇지. 4D 제곱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 K 몇 D 제곱? 5D. 그렇지. D 제곱만큼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뭐 됐다고? 감소했다 이거야. 됐나요? 근데 여기서 KD 제곱이라고 했는데 아까 KD는 뭐라고 했죠, 쌤이? mg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K만 뭐야? 쌤이 임의로 이 용철의 상수는 K라고 친 거잖아요,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K는 좀 바꿔주자. 여기 문제에 있는 문자들로. 그럼 K 바꿔주면 뭐라고 쓸 수 있죠? D분의 mg를 쓰라고 여기다가. D분의 mg를 쓰면 어떻게 돼? 요걸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자 D분의 뭐? mg. 그러면 D제곱 날아가지? 그러면 결국 몇 D분의? 2D분의 뭐가 돼? mg 뭐가 돼? D분의 얼마? mgd가 돼.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얘 위치 에너지는 얼마? 변화량 0이죠. 그냥 위치 에너지만 놓고 보면 얼마 증가했다? 뭐 했다? 증가했다. 근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얼마 감소했다? 2분의 감소했다고.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과 그냥 중력에 의한 포텐셜을만 놓고 보면 포텐셜 전체는 얼마 감소한 거야? 2분의 mgd만큼 감소했지. 그 감소한 것만큼 얘네들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 m 거지. 됐나요? 그리고 A랑 B의 질량 B는 몇 대면? 1대 2니까 2분의 1 mgd를 얘 둘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으면 돼? 1대 2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얼마? 그렇지. 6분의 mgd가 되고 얘가 나머지 얼마? 3분의 mgd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요거는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세요. 지금 너무 좀 빠르게 했다. 지금 시간이.